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우주의 모든 기운이 삼성전자에게 몰리는 듯한 느낌. 예, 몰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인으로 전달드릴 소식은 이 아시아타임스에서 나온 홍콩 쪽 언론입니다. 자, 지금 중국 난리 났다. 예, 지금 중국이 일본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지금 사실상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나름 구체적이거든요. 삼성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중요한 소식, 재밌는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요것부터 제목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지금 뭐 전달을 드릴 내용이 오늘 너무 많으니까. 일단 삼성 HBM 생산 능력 하이닉스 첫 추월했다. 지금 삼성전자의 HBM 생산량이 웨이퍼 기준입니다. 지금 투입 기준 월 한 17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만 장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일반 범용이 지금 50만 장인데 HBM만 17만 장입니다. 하이닉스는 16만 장. 어쨌든 삼성전자가 만장이긴 합니다만 넘어섰다. 원래 삼성전자가 그간 한 15만 장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거 뭡니까? 제조의 삼성. 그러니까 압도적인 생산 능력, 물론 기술력도 이제는 올라왔습니다만 이렇게 잡는다, 어떤 형태로든. 요거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 메모리 가격 폭등, 내년 영업이익은 100조, 역대급 호황 온다. 내년에 영업이익 100조. 어제는 제가 86조였습니까? 100조 이야기가 키움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참고로 요 이야기가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내면서 내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정도 되게, 정확하게 101조 4천억, 이 뭐 숫자 뒷자리까지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100조 원이 넘어설 것 같다. 키움증권 보고서, 이런 보고서가 속속 나오고 있다. PER 20배, 지금까지 최고점, 지금까지 PER이 한 20배 정도까지 갔거든요. 예, 지금까지로 보면. 그러면은 시가총액으로 2,000조입니다. 삼성전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요것도 제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DDR5 16기가. 고정거래 가격입니다. 현물도 아니고, 현물이 아니에요. 현물이. 고정거래 가격 추이가, 11월 달, 지금 이제 12월 달 아마 이렇게 되면 $20 훌쩍 넘겠죠. 자, 8달러대에서 11월 달러 넘어오면서 19.5달러. 지금 분위기가 아마 지금 12월 달 넘어오면서 중국 이슈 때문에 더 폭등을 하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다. 자, 디램 계약 가격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뛰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가격을 제가 봤을 때 그냥 백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필요로 하는 빅테크나 필요로 하는 그 고정거래 가격을 우리가 요 가격 우리 가져갈게 할 때 일단 백지로 가져가서 그냥 삼성전자 그 가격 쓰면 돼. 그래, 우리는 받고 싶은 가격 이 가격이야. 딱 쓰면 거기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인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일단 요거 지금 요 정도 수준인데, 요거 보시면 자, 메모리 3사 증설 계획입니다. 증설 계획. 삼성전자가 뭐 P4, 페이지 4, 페이지 2, 그 다음에 P5 P5는 공사 착수했죠. 구축 중이고, P4는 이게 제대로 가동을 하려면 2028년은 돼야 된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M15X 내년에 HBM 본격 이제 생산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좀 의미 있게 나오려면 2027년은 돼야 된다.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HBM 패키징 공장입니다. 2027년 본격 가동. 그러니까 지금 사실 메모리 3사가 최근까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HB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HBM의 어떤 늘어나는 수량을 거기에 감당하기도 빡빡하다. 물론 디램도 좀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년 2026년인데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가격 폭등, 고정거래 가격 추이 폭등이 물론 뭐 계속 그 정도 수준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화끈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면서, 자, 오늘 요 소식 여러분들에게 요 부분 지금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여러분 다들 아시는 정치적 상황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그 정도도 모르시진 않다고 봐요. 하여튼 중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국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일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요게 여러분 이 홍콩 아시아 타임스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외신들도 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설이겠거니, 아이 그래 뭐 구체적이진 않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일본이 이게 지난달 중순부터랍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지난달 중순부터 꽤 된 거죠. 중국으로 수출돼 오던 포토레지스트,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한일 관계 좀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출하를 지금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전면 중단입니다. 전면 중단. 홍콩의 아시아 타임즈니까 홍콩 쪽 언론이니까 거의 뭐 중국 쪽 언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지금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본하고 중국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래 장자님 좋아.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중국에 안 파는 거 좋아. 그래서 삼성이 어쩌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미 기정사실로 중국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구체적인 기업명이 거론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논, 뭐 니콘, 예, 미쓰비시 케미컬, 이렇게 기업명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될 정도로 이 조치의 실체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타임스는 이번 중단을 중국이 우려하던, 중국 반도체 어떤 산업이 우려하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시장은 HBM뿐만 아니라 범용 D램의 수요가 동시에 급증이 아니라 폭증이죠, 폭증. 전면적 공급 부족 국면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럴 때 이제 후발주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막 이렇게 부족할 때 자기들도 막 생산 많이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창신 메모리나 SMIC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상당히 생산 능력을 많이 확대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일본의 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 요 정황은 사실상 중국의 어떤 메모리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글로벌 어떤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에 상당히 불안정한 이 핵심 소재 조달이 끊기면서 중국 반도체 공장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뭐 그런 어떤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또 중국의 중국 업체의 조달 불확실성, 중국의 생산 불확실성, 어떤 일본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가 될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한국하고 어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싸우고 있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기술하고 소재 이런 연계가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국내 기업은 일본 어떤 소부장과의 안정적 협력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야, 결국에는 너희하고 우리하고 같은 편이었네.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어차피 지금 지금 생산량 많은 거 우리가 물량 화끈하게 대줄게. 더 생산 많이 해. 뭐 그렇게 서로 양국 기업 간의 협력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또 일본은 이제 중국과의 좀 거리를 더 벌여놓는. 근데 또 일본 입장에서도 나쁘진 않은 게, 자, 미국이 또 바라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의 이제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이 개입 의사를 밝히는 부분인데, 아마 이게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대만은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약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누그러뜨려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삼성전자에게도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대만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지리적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어떤 일본의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이 포토레지스트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시작으로 점차 범위를 지금 확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일본도 이제 봐가면서 범위를 좀 더 넓혀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중국 기업들의 어떤 약점이 분명하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국 공장을 추가로 짓고 캐파 늘리고 하는 것도 아마 제약이 될 거고, 그리고 메모리 공급의 부족이 더 심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은 더 높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모든 것들이 정황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꽃놀이패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